자, 56쪽에 용도 변경 시설군. 자, 시설군이 뭐죠? 시설군에 줄을 딱 쳐보세요. 자, 오른쪽에 아까 29개 용도를 유사한 것끼리 몇 개씩 그룹을 지은 것을 시설군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군 종류를 그죠? 왼쪽과 오른쪽과 연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야, 이걸 어떻게 배우냐? 자, 일단 왼쪽에 시설군부터 처음에 자동차 시설군의 자 동그라미, 첫자를 동그라미 봐요. 자, 여기 맨 앞에 그 동그라미 자동차 시설군, 산업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자, 첫자를 쭉 동그라미 있어서 읽어 내려가면 뭐가 되죠? 자산 전문 영교근 주거. 그 9자는 외울 수 있죠? 자산 전문 영교근 주거. 예. 자, 교재 356쪽이죠? 356쪽의 표를 보면 첫자를 전부 동그라미 하면 자산 전문 영교근 주거. 9개 외우시란 겁니다. 요거 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조금 연습하면 돼요.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조금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동차 시설군에는 자동차 시설, 오른쪽에 숫자 동그라미. 자동차 시설. 자동차 치고 시설에 줄 쳐봐요. 중간에 말 빼버려. 자동차 시설. 산업시설군에는요, 자, 위험물, 공장, 장내, 창고, 자원, 묘지, 운수. 자, 그러면 왼쪽에 자동차 시설군 먼저 밑에다가요, 요걸 적어요. 요거 맨 끝에 요거 자동차 밑에다가 자 쓰시고, 산업 밑에다가 조금 이름을 우리 외우기 좋게 조금 바꿔봤어요. 산위공장. 여기 있는 걸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죠? 또 창자, 묘운 이렇게 적어도요. 자, 전기통신은 방송하고 발전인데 동그라미하고 전기통신 밑에다가 전발방이라고 쓰세요. 전발방. 문화집회는 오른쪽에 첫자를 전부 동그라미. 문화집회, 종교, 위락, 건강휴게인데, 자, 문화집회 밑에다 다시 적어요. 문위, 관종. 자, 영업은 오른쪽에 판매, 운동, 숙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4번은 놔두고요. 그럼 영업 밑에다가 영숙판운 이렇게 적었어요. 영숙판운. 자, 교육복지는 오른쪽에 첫자 동그라미,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그러면 교육복지 밑에다가 교야의 노교수 이렇게 적어봐요. 교야의 노교수. 근린생활은 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1, 2의 동그라미. 그럼 근린생활 시설군 밑에다가 근 1, 2라고 쓰세요. 자, 주거 업무는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국방군사 동그라미 하고, 주거 업무 밑에다가 주업, 교단공. 주업, 교단공. 자, 그 밖에는 오른쪽에 동식물 앞에 동의 동그라미. 그러면 그 밖에 밑에다가 그 동이라고 쓰세요. 요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요거. 자, 요거 조금 연습하면 되죠. 자자, 산위, 공장, 창자문, 전발방, 문문이, 관종, 영숙판은 요건데요. 이거 외울 수 없을 것 같지만요. 이제 문제에 적응해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배우세요. 처음부터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찾아가지고 적어 넣다 보면요. 이걸 뭐 수백 번도 반복 다 하거든요.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좀 전에 좀 이따 한 번만 연습하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용도 변경 절차로 가보자.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의 용도가 숙박시설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 호텔이었는데 백화점으로 바꾸려 한다. 호텔은 숙박시설이죠.
영업시설군이죠. 근데 백화점이면 판매시설이잖아요. 그죠? 같은 시설군 아니죠? 이런 거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요.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신청만 하면 돼요. 근데 숙박시설을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로 바꾸려 한다. 응? 교회로 바꾸려 한다. 그럼 어때요? 이거는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이고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죠. 그럼 상위군으로 가죠? 허가. 자, 그러면 돼요. 좀 이따 나오는데 상위군으로 가면 허가,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 그거까지 연습하면 돼요. 자, 밑에 교재 한번 보죠.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오른쪽에 허가 받거나 신고, 허가 동그라미 신고,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죠. 자, 허가 밑에 갈로하고 상위군. 상위군으로 가면 허가입니다. 신고 밑에 갈로해서 하위군,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입니다. 누구로부터? 시군구청장 줄자 거예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위에다 특광시장 X.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건축허가는 시군구청장도 있고 특광시장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도 변경은 시군구청장만 합니다. 특광시장 틀립니다. 그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강동구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는 구청장 허가만 받지 서울특별시장 허가 받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은.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1번에 허가 대상은 상위군, 2번에 신고 대상은 하위군. 그렇게 줄 쳐두시고 넘겨보세요. 57쪽의 셋째 줄. 같은 시설군 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마다 다음 줄.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앞에 건축물 대장에 발로 딱 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너무 길면 외우기 힘드니까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외우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잠깐 좀 전에 보셨던 겁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다지에서 처음에 사용 승인 얻고 나서 그 후에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 받거나 신고.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죠. 근데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죠. 특별시장에 허가 받는다 틀렸다. 이게 시험에 23문제 나왔어요. 용도 변경은 시군구청장만 합니다. 건축허가는 시군구청장, 특광시장 둘 다 있지만. 자, 그리고 상위군 용도를 변경하는 건 허가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적어요. 위에서부터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9자를 딱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건 허가죠. 근데 이거는 쉬워요. 이거 위에 두 개는 시설군 자체니까요. 그럼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상위군으로 가죠. 허가죠. 지금 허가에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쭉 나옵니다. 맞아요. 밑에 거는요. 교육복지에서 전기통신, 자산, 이게 전기통신이죠. 상위군이죠. 허가. 지금 허가 맞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좀 전에는 쉬워요. 시설군으로 바로. 이번에는 용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군이 뭔지 알아야 돼요. 판매시설은 아까 뭐 했다? 영숙판운. 영숙판운할 때 판이죠.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이죠. 문화집회시설은 문문이 할 때, 두 번째 문이 문화집회시설이죠. 그죠? 그럼 문화집회시설군입니다. 판매시설은 0이고요. 문화집회는 문화집회에서 문입니다. 상위군 가죠? 허가죠?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아까 그 저절로 외워져요. 숙박시설은 영숙판운할 때 숙이죠. 종교시설은 문문이 관종할 때 종이죠. 상위군이죠? 허가. 업무시설은 자, 주업, 교당공 할 때 업입니다. 판매시설은 영숙판운 할 때
판이죠. 상위군이죠. 허가. 그러니까 이거 9자 적어놓고 자꾸 적응하는 연습하면 돼요. 일종근생은 주업교단공, 근적, 주업교단공, 다시요. 자산 전문 연교할 때 근이 근일이잖아요. 그죠? 자, 근일 할 때 이게 일종근생이거든요. 의료는요, 교야의 노교수 할 때 의자. 상위군 가니까 허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복습하실 때, 9자 적어 놓고, 요거 자꾸 배치하면서 연습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한 번만 딱 하면 거의 다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발전시설은 전발방할 때 발이죠. 공장은 산이공장 할 때 공이죠. 상위군 가니까 허가. 다만 주의할 거는 공자가 산이공장 할 때 공은 공장이고요. 주업교통공할 때 공은 공동주택이거든요. 글자 같은 거 2개 있죠. 그런 것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줄을 딱 연결해서 비교를 구분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이번에는 하위군으로 갈 때 신고하는 거 봅시다. 숙박시설은 영숙판원의 숙이죠. 의료는 교야의 노교수 할 때 의죠. 하위군이죠. 신고. 종교는 문문이 관종할 때 종이죠. 운동은 영숙판원 할 때 운이죠. 하위군으로 가니까 신고. 자, 장례시설은 산이공장의 장입니다. 종교시설은 문문이 관종의 종이죠. 하위군으로 가니까 신고. 수련시설은 교회의 노교수 할 때 수죠. 공동주택은 주업 교당 할 때 공이죠. 하위군 가니까 신고.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수업을 하고 나니까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게 몇 문제 나옵니까? 그래요. 아까 용도에서 한 문제, 용도 변경 한 문제죠. 그죠? 벌써 안 하려고, 그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나오셔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래요. 그죠?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한 문제 버리면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시험 가장 많이 나온 거 15개짜리 3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국계법의 장기간 미지평구지 매수청구, 건축법의 용도 변경, 주택법의 전매 제한 3군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용도 변경 이겁니다. 그죠?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건 나오면 아주 반가워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다 적응해서 연습을 하시면 한 번 갈 때마다 기출 문제거든요. 예. 자,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3번째는 같은 시설군 안에 변경. 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영숙 판매시설로, 호텔을 백화점으로 바꾼다. 그럼 호텔은 숙박시설이죠. 백화점은 판매시설이죠. 같은 영업시설군 아니죠. 같은 시설군 안에 변경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뭐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 자,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자, 같은 시설군 안에 용도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틀렸죠?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잖아요. 그죠? 자, 다음. 자원시설을 묘지시설로. 산이공장 창자. 자가 뭡니까? 자원시설입니다. 묘운 할 때 묘죠. 그죠? 같은 산업시설군이죠. 같은 시설군 아니죠? 기재내용 변경 신청. 맞다. 요거는 신고 대상이다 해서 틀렸다. 23매.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나 맞다. 20회. 그죠? 그럼 간단해요. 뭐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만요. 상위군 허가, 하위군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죠? 그걸 가지고 자꾸 적응해서 연습하시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연습하면 시험 칠 때까지 몇백 번 하죠. 그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칠 때까지 이거 처음에 체계를 잘 안 잡아놓으면요. 끝까지 이게, 그죠? 골칫거리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길만 잘 잡아놓으면 연습만 잘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같은 시설군 아닌데도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주거문 시설군에 뭐 있어요? 주업, 교, 단, 공, 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아니면 기재상 변경 신청이죠. 근데 여기서 단독주택이다. 자, 단독주택 속에 아까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또 4개가 있죠. 그죠? 그럼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으로 쓰던 걸 다가구주택으로 바꾼다, 용도를. 다중을 다가구로. 그럼 둘 다 같은 단독주택 아니죠? 같은 단독주택 안에서 세부 용도 시설 간의 변경은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돼요. 단독을 공동으로 바꾼다. 이거는 기재상 변경 신청해야 되죠. 근데 단독 안에서 세부 용도 변경이죠. 이거는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된다. 또 근생 상호 간의 변경. 근린생활시를 근린생활시를 바꾸는 거고 또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은 용도 안에서 세부 용도 상호 간의 변경. 또 근생 상호 간의 변경. 이런 거는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을 다가구로. 단독 속에 단독 있고 다가구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독을 다가구로 바른 거는 같은 용도 안에서 변경이다.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된다. 24회. 자, 이렇게 하고 시험은 거기서 부지기수로 나온다 이겁니다. 해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해마다. 자, 이번에는 거기에 부수되는 내용들.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사용 승인은요, 건축, 자, 좀 이따 책 짚어드릴게요. 보세요. 원래 건축물 지을 때 처음에 건축허가 받아 짓고 다 지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거든요. 건축물 지을 때, 건축할 때. 근데 용도 변경은 일단 건축은 아니죠. 기존의 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도 변경할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준용한다는 건 용도 변경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 이상일 때?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말로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 상위군으로 가서 허가든 하위군으로 신고든 둘 다 100 이상이면 용도 변경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라 이거죠. 근데 500 이상 용도 변경은 이거는 허가 대상만 상위군으로서 허가 대상을 용도 변경 500 이상일 때는 뭐예요?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좀 이따 저 뒤에 가면요.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용도 변경인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준용한다는 건 건축사가 설계해.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는 거는 100 이상이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둘 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건축사 설계하는 거는 500 이상일 때죠. 허가 대상인 경우만 500 이상일 때 건축사가 설계한다 이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모두 100 이상이면 나중에 용도 변경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아라. 허가 대상이고 500 이상일 때는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해라.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껴줘 볼게요. 복수 용도 인정. 자, 어떤 지금 여기 학원을 한대요. 학원을 용도 변경하는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일반 음식점을 하고 이쪽은 단란주점 한다 이겁니다. 200제곱미터. 그럼 원래는 학원 한 개 용도로 쓰던 걸 일반 음식점하고 단란주점 2개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동시에. 이걸 가지고 복수 용도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죠? 원래 한 개 용도인데 2개 용도로 나눠가지고 쓰는 걸 복수 용도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상위군으로 가면 허가 신청, 허가고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한데 동시에 복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두 개의 용도가 같은 시설군 아니면 그냥 허용해줘요. 복수 용도 신청 들어가면 해줍니다. 근데 이게 시설군이 다르면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이죠. 단란주점이 150 미만이면 2종 근생이지만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죠. 2종 근생은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위락시설은 문문이 관종, 문화집회시설군이죠. 시설군이 다르죠.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용도 변경 신청 들어왔는데 복수 용도가 이쪽 용도고 시설군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바로 허가하지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같은 시설군이면 그냥 허가든 신고든 해주면 되고 시설군이 다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고 나서 해줘라. 그죠? 네. 자, 교재 볼게요. 57쪽 맨 위에 보세요. 용도 변경하려는 자. 근데 이거는 같은 시설군이죠. 앞에 같은 시설군. 다음들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자, 그 밑에 박스에 가봐요. 동일한 용도 안에서 상호간의 변경.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건생 상호간의 변경. 이거 두 개는 어떡한다? 저 위에 둘째 줄적으로 화살표.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아니한다. 줄자 꺼주세요. 4번 갑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100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무슨 말이죠?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2번 갑니다. 허가 대상 500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 즉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5번. 용도를 복수로 하여 다음 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라. 그리고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밑에 적어요. 다른 시설군은 건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쓰세요. 시설군이 다를 때는 건축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 끝났는데 그러면 좀 전에 용도하고 용도 변경 합쳐서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용도 변경은 중요합니다. 쭉 넘겨보세요. 64쪽 갑니다. 건축법 적용 지역. 지금까지 뭐 보셨어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대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그 다음에는 건축법의 적용 행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렇죠? 자, 이번에는 건축법의 적용 지역. 자, 우리 국토 공간에서 우리 국가가 정한 건축법, 모든 조문을 다 적용하는 지역. 도시일까요? 농촌일까요? 자, 우리 국토를 크게 도시하고 농촌으로 나눈다면 건축법의 모든 조문을 다 적용하는 지역은 도시일까요? 농촌일까요? 도시겠죠. 건축법 가운데 어떤 조문은 인구나 건축물이 많은 도시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럼 저 농촌 지역에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집도 몇 채 없는 그런 동네에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장 그런 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모든 조문을 다 적용하는 도시 지역 이런 걸 전면 적용 지역이라 그래요. 건축법 근데 필요 없는 거 몇 개는 빼고 나머지만 적용하는 지역을 일부 적용 지역, 주로 농촌이죠. 자, 그래서 이게 1번의 전면 적용 지역. 어떤 곳? 1번의 도시 지역. 제목 도시 지역. 또 도시지역 아니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또 2번에 동읍. 여기서 동은 행정동입니다. 리가 아니고 행정동, 그죠? 행정동. 근데 동읍이라 하더라도 인구 500인 이상. 어디요? 섬은 500인 이상이라야 전면적용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박스 밑에다 적어요. 일부 적용지역. 일부 적용지역은 뭐다? 전국토 마이너스 전면 적용지역. 우리 전국토에서 좀 전에 전면 적용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 있죠? 그게 일부 적용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부 적용지역에는 건축법 가운데 다음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2번에 전면 적용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 지역의 동그라미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밑에 일부 적용지역. 국토 공간에서 전면 적용지역 제외하고 남은 지역 있죠. 그게 일부 적용지역이죠. 여기는 다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줄자 끄세요. 자, 밑에 쭉 나오는데요. 6번에 방화지구 줄 쳐봐요. 아무래도 당연히 시골 마을에 방화지구 같은 건 필요 없겠죠. 그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묶어가지고 못 외우죠. 근데 이래요. 뒤에 건축법에 저 뒤에 가면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자기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 최대한 붙일 수 있는 한계선, 이걸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 도로, 건축선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럼 가만히 봐요. 1번에 대지와 도로, 대지 분할지한 대지죠. 2번은 도로죠. 4번, 5번은 건축선이죠. 그러면 5개를 묶어서 앞에다가 대지, 도로, 건축선 관계 규정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해두고 넘어갑니다. 이건 뭐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 놓고 2장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입니다. 자, 건축법에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중개사 시험에는요. 제가 중개사 강의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건축 전공했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죠?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평생 건축업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건축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 게 탄로 났구나. 그죠? 실제로 제가 건축물 지어봤습니까? 설계를 해봤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잘못 가르친 게 있습니까? 하면 자기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건축사 시험 칠 때 건축법은 주로 기술적인 거, 계산하고 이런 거, 이 법적인 거 이런 걸 거의 빼고 한대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니까 좋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건축사 시험에는 아까 기술적인 건축 설비 그런 거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법적인 거 이런 게 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부터 보냐면 66쪽에 나오는 건축허가권자 있죠.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건축허가. 자, 건축허가 들어가기 전에 요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요거 그냥 말로 한번 들어둡시다. 말로. 여러분, 건축허가라는 거, 허가제가 뭡니까? 건축허가든 개발영리허가든 그죠? 토지거래허가든 허가라는 거는 모든 사람은 하지 마라. 전부 일반적으로 다 금지시켜요. 그리고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람, 법에 정한 절차대로 허가 신청하면 국가기관에서 그자에게 허가를 해주면 이 사람만 금지가 해제됩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금지고 허가받은 사람은 금지가 해제돼요. 이게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 들어가면 허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 날 수도 있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주고 안 맞으면 불허갑니다. 자, 그러면요. 건축허가는요. 원시 상태 국가가 없을 때 인간이 건축하는 것은 자유였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건축물이 짓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요. 건축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허가 신청하면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금지가 해제돼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계속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건축허가 받고 건축했다. 유효, 무효? 건축허가 받고 건축하면 건축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건축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축했다.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무허가로 건축해도 유효해요. 아셨죠? 무허가로 건축하면 위법이니까 처벌은 되지만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유효해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어때요? 자기 땅인데 건축물 자체는 하자 없이 다 잘 지었어요. 단지 건축허가만 안 받은 겁니다. 변수가 건축허가 안 받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내 땅이고 내가 건축물은 잘 지어놨죠. 그죠? 그러면 위법하니까 처벌은 되지만 나중에 사용승인 받아서 건축물 인정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유효하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도 거래 대상이 된다. 사고 팔 수 있죠.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겁니다. 단지 허가만 안 받았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무허가, 허가 받아도 유효하고 안 받아도 유효하죠. 유효 요건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받아도 안 받아도 둘 다 유효한데 허가 받았을 때 안 받을 때 효력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유효 요건 아니다. 효력 요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유효하고 이것도 유효하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거래 대상 되고 중개 대상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죠. 자, 그 대신에 무허가로 건축하면 위법하죠. 우리가 적법요건을 내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대물적 허가죠.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이 사람 보고 허가 내줍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제출한 건축 예상되는 물건 보고 허가 내주는 거죠.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럼 갑이 건축 허가 받다가 공사하다가 공사 중에 을한테 양도했어요.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전성 인정돼요. 응? 그럼 을이 다시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갑이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그대로만 짓는다면 새로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이전성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 대신 건축주가 바뀌었으니까 명의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중개업 등록은 원래 옛날에가 중개업 허가제였죠. 그죠?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 중개업 허가는 이전성 인정됩니까? 중개업 허가는 대인적 허가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 보고 허가 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성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어서 사람이 중개업 등록 받아서 다른 사람만 넘기면 그 사람이 대신 중개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일신 전속이거든요. 이전성 인정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거 이야기는 건축법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중개업 허가하고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고 이전성 인정되고 중개업 등록은 대인적 허가다. 이전성 인정 안 된다. 이 정도만 해두고 건축 허가 건조로 갑니다. 우리 국계법에 개발령 허가는 누가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죠? 근데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있는 시에서 구청장. 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장은 자치구청장 맞죠? 주민이 선출한 기초단체장이죠? 건축허가 건자입니다. 근데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자치단체장 아니죠? 경기도가 광역 수원시가 기초. 그러면 팔달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한 게 아니고 수원시장 임명하는 하급 공무원을 뿐이죠. 그죠? 인허가 건자가 아니에요. 자치구청장만 건축허가 건자다. 그러니까 홍동구청장은 팔달구청장하고 같지 않는데요. 급이 달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예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다음에 것. 아까 우리 용도 변경 허가는 시군구청장만이고 특광시장은 아니었죠. 근데 건축 허가는 시군구청장도 있고 특광시장도 있다. 자, 다음에 건축물은 특광시장이 직접 허가합니다. 21층 이상. 자, 보세요. 제일 롯데월드 저거 123층? 21층 이상이죠. 누가, 자, 송파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다. 그죠? 근데 주택은 예외입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그건 주택법으로 따로 가거든요. 건축법 하는 게 아니고요. 또 21층 이상 아니라도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광시장입니다. 자, 현대에서 백화점을 짓는데 층수가 10층이다. 근데 연면적이 15만 제곱미터면 어쨌든 연면적이 10만 이상이죠. 그러면 특별시장이 허가한다. 기존의 건축물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것의 10분의 3 이상을 추가로 증축해가지고 이 규모가 되는 거. 원래는 이 규모가 아니었는데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이 규모가 되는 거는 역시 특광시장이 허가한다. 건축가를. 근데 이 규모라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공장을 건축한다. 건축가는 누구다? 일단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10만 이상이니까 인천광역시장 허가 대상이죠. 근데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공장은 제외다. 공장은 특광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요게 꼭 문제에 나와요. 그죠?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공장 이렇게 나온다 겁니다. 아, 그러면 공장은 제외. 공장은 특광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허가한다. 자, 교재 표시해 볼까요? 허가권자 원칙은 누구? 시군 구청장. 예외로요? 예외는 특광시입니다. 특광시장. 동그라미 특광시장. 예외 위에 바로 밑에 다만 위에다 특광시에서 이렇게 적어요. 도 말고요. 도지역 말고 특광시에서 21층 이상. 이거라니까 하나만 해당되면 내 말입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 밑에다가 위 규모 이렇게 적어요. 오른쪽 거 다 생략해서 위 규모.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봐요. 공장 창고 제외죠. 그죠? 공장 창고 동그라미고 제외 쪽으로 했을 때 그거 꼭 시험에 관련됩니다. 누구 허가요? 특광시장 허가. 자,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넘기면 사전 승인이라는 거 나와요. 그러면 좀 전에 그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광시에 건축할 때는 특광시장에가 있죠. 근데 도지역의 시군에 만약에 그런 건축물을 짓는다면 도지역의 시군. 자, 경기도 용인시에서 21층 건축